지금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어떤 점을 가장 많이 닮으셨나요? 외모가 정말 판박이이신 분도 계실 거고 성격이나 행동이 닮은 분도 많이 계시겠죠? 저는 분명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낳은 자식인데 어머니를 정말 많이 닮았어요. 부모님과 어딜 가든지 어머, 여기 딸은 엄마를 정말 쏙 빼닮았네? 아이고, 딸이 외탁을 했네, 외탁을 했어. 라고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어머니와 목소리도 비슷해서 제가 집 전화를 받으면 어머니이신 줄 알고 막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닮은 건 단지 외형과 목소리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 이 집은 딸도 손맛이 정말 좋네. 다 어머니한테 배운 거니? 어쩜 이렇게 아직 어린데도 손이 야무져?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보고 배우더니 이렇게 따라하더라고요. 기특해 죽겠어요. 어머, 사장님은 복도 많다 정말. 이렇게 딸이 엄마가 하는 거 다 하고 또 좋아하면 이거 나중에 내가 하니 네가 하니 서로 안 하겠다고 싸우는 꼴도 안 봐도 되잖아. 그치? 그럼요. 에이,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른 거 하고 싶다고 하면 다른 거 하게 해줘야죠. 엄마가 음식 한다고 해서 딸도 그거 그대로 할 필요 있나요? 난 엄마랑 같이 계속 요리할 건데? 정말 그럴 거야? 당연하지. 요리하는 거 재미있어. 이것 봐. 나 잘 기억했다가 딸내미 사장 되고 나서 나 또 오면 서비스 많이 줘야 돼. 알았지? 네. 저희 어머니는 궁중요리 전문가셨어요. 어머니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으셔서 음식뿐만 아니라 악기에서 소질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행복하고 배불러하는 사람을 보는 게 너무 뿌듯해 궁중요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 궁에서 이런 궁중음식, 차, 다과 같은 체험 많이 하잖아요. 어머니가 그런 음식을 연구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눈대중으로 음식을 배운 저는 20살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어머니 밑에서 궁중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탕평채를 만들어 볼까? 뭘 먼저 해야 할까? 청포묵부터 써야죠. 그렇지. 묵부터 쓰고 안에 들어갈 소고기, 미나리, 김도 다듬어 보자. 궁중요리 치곤 쉬운 음식이지? 청포묵만 탱글하게 잘 쓰고 나머지 재료는 잘 다듬어서 양념에 묻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도 모든 요리는 정성이 잔뜩 들어가야 해. 재료 다듬는 것부터 허투루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재료들 길이나 두께 거의 똑같이 썰어야 하고 양념도 너무 간이 세지 않게 해야 한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음식 연구가로 돈을 잘 버셨지만 아버지 역시 큰 규모의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셨어요. 전국에 지점이 있을 정도로 큰 규모셨죠. 아버지는 가끔 제가 어머니만 닮은 것 같다며 서운하다는 말씀도 하셨었어요. 아빠 조금 서운해 우리 딸. 아빠도 부모인데 너무 엄마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엄마만 닮은 것도 아빠 서운한데. 에이 아빠, 내가 아빠랑 엄마 똑같이 사랑하는 거 알면서 서운해하지 마. 알겠어. 우리 딸 아빠도 많이 사랑해. 그 시절에 자식이 딸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다들 아들 하나 더 낳아야 한다고 오지랖들을 부렸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식이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 형제가 없는 아이는 저 하나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하고 아버지의 사업이 한창 번창할 때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희정이 왔니? 잠깐만 기다려라. 아빠 얘기만 끝내고. 네. 이거는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좋겠네. 더 문제되는 건 없겠지?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시 아빠 회사의 고문 변호사였던 그 남자는 큰 키에 정장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슬림한 체형을 갖고 있었어요. 꽤 호남형의 얼굴이었는데 은색태의 안경이 잘 어울렸죠.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참, 우리 딸 처음 보나? 인사해, 내 딸 희정이야. 희정아, 아빠 회사 변호사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요리를 하신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한번 드시러 오세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니 며칠 뒤에 정말 찾아왔습니다. 제 연구소에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러요. 어머, 변호사님. 정말 찾아오셨네요? 오시기 전에 연락 주시지. 제가 너무 눈치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전 언제나 준비된 요리 연구가니까 아무 때나 오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전 다 좋습니다. 제일 자신 있는 걸로 해주세요. 마침 재료 준비하고 있던 게 있어서 신선로를 준비했어요. 명색이 궁중요리가 딸이면서 저 역시 요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선보여 드려야죠. 정말 시원하고 좋네요. 신선로 처음 먹어봐요. 재료도 정말 신선하네요. 이런 거 먹으려면 며칠 전에 예약해야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변호사님은 예약 안 하고 오셔도 돼요. 언제든지 맛있는 거 드시고 싶을 때 오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렇게 변호사님은 일주일에 2-3번은 제 연구실에 찾아왔고 그렇게 함께 밥을 먹으며 정을 쌓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희정 씨하고 밤마다 헤어지는 거 말고 그냥 한 집에서 살고 싶네요. 어머, 그거 지금 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 지금 희정 씨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살자고. 정말 뭣도 없이 하시네. 이런 고백할 땐 꽃이라도 사와야 하는 거 아닌가? 꽃은 없고 이런 건 있는데. 그렇게 이 사람이 꺼낸 건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반지였고 그렇게 결혼까지 꼬리냈습니다. 이제 이 사람과 애도 낳고 저도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만큼 아이에게 돌려주고 남편과 알콩달콩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었습니다. 어떻게 회사가 한순간에 망해. 말이 안 되잖아. 당신은 고문 변호사면서 이런 거 하나 안 맞고 뭐 했어? 내가 뭘 어떻게 막아. 나까지 망하라는 소리야? 뭐라고?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그렇게 튼튼했던 아버지의 회사가 한 번에 부도가 나고 그 충격에 아버지는 쓰러지셔서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죠. 아이고, 이 사람아. 이렇게 나랑 희정이만 두고 떠나면 어쩌자는 거야, 어? 평생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기로 했잖아. 아빠, 내가 미안해. 아빠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전혀 몰라서 미안해. 혼자 남으신 어머니라도 잘 지켜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쉽지 않으셨겠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6개월 뒤 어머니 역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때 임신 5개월째였습니다. 아이고, 희정아.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뭐라도 먹어야지. 언니가 너 이런 모습 보면 어떻게 널 두고 떠나겠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힘들면 안 되잖아. 응? 정신 차려야지.
아이, 진짜 여보 장난해? 일어나서 오시는 분들한테 인사드려야지. 이렇게 정신 놓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거의 당신 때문에 오신 분들인데. 안서방, 말 가려서 하게. 지금 애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아이, 짜증나, 씨. 저게 진짜? 부모님 두 분이 그렇게 빠른 시간에 돌아가신 것도 너무 충격이었지만 저를 정말 힘들게 한 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진 빚은 네가 알아서 갚아라. 우리 아들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알았니? 내가 그걸 왜 갚아줘. 엄마는 말을 해도. 얘 아빠 때문에 지금 직장 잃은 사람이 몇 명인데, 그리고 나까지 지금 백수 됐잖아. 진짜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진작 나와서 로펌 들어가는 건데. 아무리 돌아가셨다고 해도 당신 장인어른이야. 말 가려서 해. 당신 그 잘난 아버지 때문에 난 지금 직장을 잃었다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당신은 월급도 다 받고 퇴직금까지 챙겼잖아. 이게 어디서 감히 남편한테 말대답이야? 그리고 넌 무슨 임신한 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입덧을 하니? 아주 유세야, 유세. 네 눈치 보느라고 뭘 먹을 수가 없잖아. 이승재야, 다음엔 너 혼자 와라. 쟤 같이 오지 말고. 이제 든든한 처가도 없는데 뭘 그렇게 신경 쓰니? 알겠어요, 엄마. 너무 서러웠어요. 친구들은 임신하면 친정엄마가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아이를 낳으면 몸조리까지 다 봐줬다고 자랑했는데 전 이제 친정엄마도 없고 시어머니는 해줄 것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 정말 슬프고 힘들었던 건 남편의 변화였어요. 내 친구는 처가에서 로펌도 차려줬다던데 당신은 뭐야? 뭐 도움되는 게 없잖아. 너 우리 집 돈 보고 나랑 결혼했니? 그럼 내가 뭘 보고 당신이랑 결혼했을 것 같은데? 당신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힘이 되는 동기가 있길래 그렇다고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집이 잘 산다 그거 하나였잖아. 그런데 이젠 잘 사는 집도 없는데 당신하고 더 살 이유가 없지. 안 그래? 뭐라고?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못할 것도 없지. 당신보다 능력 좋고 집안 좋은 사람 널리고 널렸는데. 저는 이런 서러움 속에서 딸을 낳았어요. 다행히 이모들이 옆에서 저를 지켜줬어요. 다른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아이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긴 말 필요 없지? 승자랑 이혼해. 이혼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이혼이라뇨? 아, 엄마는 뭘 이런 얘기를 불러서 해. 그냥 서류만 주면 되는데. 그럼 당신은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될 걸 가지고. 이게 무슨 드라마인 줄 알아? 이혼이 그렇게 쉬워? 당신이 뭔데 그렇게 당당하게 이혼을 얘기해?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당신은 진작에 백수야. 변호사면 뭐해? 능력도 없으면서. 뭐라고? 말 가려서 해. 그래도 당신보다 공부 잘했고 많이 배웠어. 감히 이게 어디서 그딴 말을 짓거려? 가진 건 부모 재산밖에 없는 거 결혼 허락해줬더니 이젠 그것도 없잖아. 너보다 돈 많고 능력 있는 여자랑 우리 승자랑 다시 결혼시킬 거니까 넌 이제 여기서 빠져. 그리고 아이는 주고 가렴. 적당히 하세요. 제가 우리 딸을 왜 넘겨줘요? 양육권은 절대 포기 못해요. 꿈도 꾸지 마세요. 참나, 그게 당신 마음대로 될 것 같아? 당신 지금 경제력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 뭐 그깟 궁중요리 연구가? 그게 뭐 법원이 당신 편 들어줄 것 같아? 꿈도 꾸지 마. 절대 당신 뜻대로 안 될 거니까. 그냥 순순히 우리한테 주고 떠나. 서로 못 볼 꼴 보지 말고. 그래, 나야 부모 재산이라도 있었지.
당신은 꼴랑 변호사인 거 말고 뭐가 있는데? 어머님은 그나마 그때도 지금도 뭐 별로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쪽 여자 집안은 뭘 보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대요? 그거야말로 손해보는 거 아닌가? 참, 어쨌든 이혼이고 뭐고 아이는 절대 포기 못해요. 야, 너 말 다 했어? 엄마 그만해. 당신 잘 들어. 내가 얌전히 이혼하자고 할 때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까불지 말고 조용히 도장 찍어. 저는 이혼은 하더라도 끝까지 아이만큼은 양보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양육권은 얻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전문직이었던 남편보다 제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남편이 곧 재혼할 것과 새로 결혼할 사람이 딸을 반기지 않을지도 모른다 했지만 쉽지 않더군요. 딸과 헤어지던 날 저는 아이를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수연이가 엄마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꼭 연락해. 알았지? 엄마 매일 보고 싶은데 매일 보면 안 돼? 매일 보면 되지. 걱정하지 마. 알았지? 아이 진짜 가지가지하네. 수연아 가자. 수연아! 그렇게 이혼하고 딸과 헤어지고 저는 정말 폐인처럼 살았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고 그냥 잠만 자고 싶었죠. 전 남편은 저와 딸이 만나는 걸 탐탁치 않아 했어요. 법원에선 특별한 사유 없이 저와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할 순 없다고 했지만 전 남편은 시답잖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저와 딸이 만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니, 글쎄 애가 감기에 걸려서 나갈 수가 없다니까. 애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애가 감기에 걸려. 아이 진짜 성가시게구네. 내가 뭐 구박이라도 했을까봐? 끊어. 바빠 죽겠으니까. 무슨 사람을 애 못 키우는 그런 능력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어련히 알아서 애는 잘 크고 있구만. 그렇게 여러 번 연락한 끝에 저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애한테도 좋은 기회 아니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교육받는 거? 네 밑에서 자랐으면 꿈도 못 꿨을 일 아니냐고. 너도 좋게 생각해라. 우리도 정말 심사숙고 끝에 보낸 거니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수연이 엄마인데 저하고 상의도 없이 애를 미국으로 보내버리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왜 네 허락을 받아야 하니? 너 정말 웃긴다. 너 잊었어? 양육권은 우리 아들한테 있어. 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아들이랑 내가 이렇게 키우고 싶으면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거야. 네가 뭔데 네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아줌마, 체 좀 치워요.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어. 이제 네 딸 여기 한국에 없으니까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내 며느리는 진작에 너 아니었으니까. 딸은 시댁의 미국 친척집으로 떠났고 저는 딸과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혼자 낯선 땅에 가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이라뇨. 이건 키우기 싫어서 그냥 애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당신한테 양육비 안 달라고 할 테니까 당장 수연이 데려와. 내가 키울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 무슨 수로 키워? 요즘 일도 안 해서 당신 돈도 없잖아. 내가 양육비 달란 소리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 내가 양육비까지 받았으면 당신 진작에 파산하고도 남았어. 알아? 대체 돈이 뭐라고. 물론 저는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꼭 풍족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성공해 반드시 우리 딸을 미국에서 데려오겠다고요. 문 닫아뒀던 요리 연구실을 다시 열고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있든 없든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침을 챙겨 먹고 요리 연구실로 나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궁중 요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을 매일 만들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먹어보라고 시식을 권했죠. 주변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죠. 그렇게 동네 작은 평수의 공간에 작은 국수집을 낸 저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는 나쁘지 않았어요. 작은 공간이 오히려 홍보 효과를 줬습니다. 시간 내에 맞춰가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맛있는 국수집이라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정말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사장님, 여기보다 더 큰 곳에서 장사할 생각 없으세요? 아직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해서요. 말도 안 돼. 그게 다 이렇게 좁은 곳에서 장사하셔서 그래요. 여긴 큰 곳으로 가도 맛이 좋아서 장사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색색이 예쁜 국수도 이렇게 직접 만들지 마시고 공장 알아보세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직은 직접 반죽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공장에서 국수를 뽑아오면 이 손맛이 사라지잖아요. 전 사장님의 이런 마인드가 좋아요. 음식을 정말 소중히 하시잖아요. 요즘은 인테리어도 대충, 맛도 대충인데 돈 써서 홍보만 해서 마치 엄청난 유명 맛집인 것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은 그런 홍보 하나도 없이 오직 맛으로만 승부 보시니까 정말 믿고 올 수 있죠.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게 되면 그때도 와서 꼭 맛있게 드셔주세요. 사장님, 이사 계획 있으세요? 그럼 꼭 알려주셔야 해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또 드시러 오세요. 그렇게 입소문을 탄 저의 가게는 차린 지 6개월 만에 조금 더 넓은 평수인 옆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엔 건물 1층 전체를 다 사용하게 됐죠. 국수집은 정말 대성공이었어요. 이 집은 이 국수색이 예뻐서 오는 것도 있어. 국물 맛이 끝내주잖아. 어쩜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지? 그리고 가게가 정말 정갈하고 깨끗해. 그래서 더 좋아. 맞아. 맛도 맛인데 가게가 청결해서 그것도 좋아. 화장실까지 이렇게 깨끗한 곳은 처음 봤다니까. 사장님, 여기 국수사리 2인분 추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점심 장사를 끝내고 쉬는 시간, 손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사장님. 안녕하세요. 요 밑에 랄라 부동산에서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쩐 일로... 일단 앉으세요. 여기 건물 사장님이 건물을 파신다고 해서요. 혹시 건물 살 생각이 있으신지 해서 찾아왔습니다. 나도 이제 다 정리하고 편히 살려고. 그런데 여기 국수집 사장님이 생각나서 먼저 찾아왔어. 물을 내놓기도 전에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은 거 있죠? 지금 저에게 건물 살 생각 없냐고 물어보시는 거세요? 네, 사장님이라면 믿고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아니, 사장님 장사도 잘 되고 월세 밀린 적 한 번도 없잖여.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대출 끼고 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글쎄요. 얼마에 파시려고요?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전 건물주가 됐어요. 처음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은행에 가서 대출이랑 이것저것 알아보니 가격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몇 달 뒤 저는 건물주가 됐고 서류 정리까지 완전히 끝난 저는 혼자 조촐하게 고사를 지내고 텅 빈 가게에 조용히 혼자 앉아 부모님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건물주 됐어. 어때? 뿌듯해? 나 바보처럼 울지 않고 버텨서 여기까지 왔어. 국수집도 정말 잘 돼. 내가 만든 국수 다들 맛있대. 다른 지역에서도 가맹점 낼 생각 없냐고 막 연락 와. 나 성공한 거 맞지? 나 이 정도면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 희정이 맞지? 그치? 오늘따라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네. 그리고 우리 딸 수연이도 너무 보고 싶다. 엄마 아빠 손녀딸 보고 싶지? 나도 우리 딸 너무 보고 싶어. 그런데 도저히 연락할 수 없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은데 알려주지 않아. 나도 수연이 엄마잖아. 그럼 나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죽어도 안 알려주겠대. 신경 쓰지 말고 나 알아서 살래. 나 너 성공해서 우리 딸 꼭 찾아올 거야. 반드시 그럴 거야. 하늘에서 지켜봐줘요. 알았지? 그리고 건물주가 되면서 단골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바로 근처 부동산 중개사예요. 다들 예상하셨나? 저는 여기 이렇게 맛집이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중개사님 너무 정보력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보가 느려서 어떻게 중개사 일을 하세요? 정말 전에 한 번도 저희 가게 오신 적 없으신 거예요? 네, 여기 위쪽으로는 올라와 본 적이 없어서요. 아, 정말 실망이네요, 중개사님. 이제 정말 자주 올게요. 저 국수 귀신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맛있네요. 꼭 자주 오셔야 해요. 그렇게 일주일에 3번은 넘게 우리 가게에 들른 중개사님은 음식뿐만 아니라 제 마음까지 반했다며 유혹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 무서웠어요. 전 남편도 처음엔 제가 해준 음식이 맛있다며 찾아왔다가 고백했잖아요. 혹시 이 사람도 비슷한 사람일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중개사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전 남편도 이런 식으로 제가 해준 음식이 맛있다며 평생 제가 해준 음식 먹고 싶다고 하더니 저희 집 망하자마자 절 버리고 재벌집 여자와 재혼했어요. 양육권까지 뺏긴 저는 지금 제 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알 수 없어요. 중개사님은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만 전 그래도 불안해요. 그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겁낼 거 없어요. 그리고 그건 희정 씨 잘못이 아니에요. 왜 죄책감을 갖고 그래요? 절대 희정 씨 잘못이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그리고 난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어줄래요? 고민이 많이 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 이제 부자 아빠도 없고 제 음식점 하나만 남았는데 물론 건물은 있지만 이 사람이 제가 가진 거에 욕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끌렸어요. 혹시 이 사람은 안 그럴지도 몰라. 한 번 더 믿어볼까? 그래, 요즘 이혼이 흠도 아닌데 또 헤어지면 되지. 이런 무서운 생각과 함께 남편, 그러니까 중개사와 2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전처럼 요란하게 하지 않고 식구들끼리 조촐하게 올렸죠. 예, 희정아, 이번엔 정말 잘 살아. 그런데 이모가 보니까 네 전 남편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모 말 믿어봐. 알았지? 축하해, 희정아. 이모, 정말 고마워요. 걱정하지 마. 또 지난 똥차처럼 개차반 짓 하면 이번엔 이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제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지낼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좋은 어른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다행히 이번 남편은 전 남편처럼 개차반 짓도 안 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욕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사업에 큰 도움을 줬죠. 여보, 가맹 전문의가 계속 와. 어떡하지? 그럼 하면 되지. 너무 간단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간단하지 않을 건 뭐 있어. 이미 당신 국수 대량 레시피도 갖고 있고 공장 알아보는 건 내가 금방 알아봐 줄 수 있고.
아니, 혹시 내가 만들어내는 그 맛이 안 나올까봐 그렇지. 당신이 제대로 교육시키면 되잖아. 당신 입맛과 손님 입맛에 맞을 때까지 제대로 교육시켜서 가게 내주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쉽지 않겠지.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건 너무 나약한 거 아니야?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니죠. 그럼 우리 아기 태어나고 시작할까? 그래도 되지. 그동안 나랑 천천히 가맹주들 모집해서 가게 위치 봐주고 당신은 천천히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나씩 나랑 해보자. 알았지? 응, 알았어. 당신 있어서 너무 든든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아나 몰라? 매일 말해줘야 할 것 같은데. 두 번째 남편 사이에서 첫째 아들을 낳고 본격적으로 가맹점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전국에 100여 개의 국수집 매장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시원한 멸치 육수에 비트, 치자 등 색이 고운 물로 반죽해낸 국수인데 사람들은 그 정성에 감동받은 것 같더라고요. 저야 맛있게 먹어주시는 손님들께 너무 고맙죠. 그 사이 전 둘째 딸을 낳고 계속 본점에서 일을 하며 지냈어요. 남편 역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중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 없이 평온한 나날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가게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예요. 어머, 이렇게 잘 지내고 계셨구나. 형님? 어머, 하나밖에 없는 동서 얼굴도 잊으신 거예요? 동서라고? 너무 늙어서 못 알아봤네. 전 남편에겐 남동생 한 명이 있었고 전 남편보다 3년 정도 일찍 결혼해 당시 동서가 있었어요. 그렇게 안 보고 산 지 벌써 25년이 넘었는데 그 얼굴을 제가 기억할 리가 없잖아요. 기억해야 할 이유도 없고 갑자기 25년 만에 나타나서 친한 척을 하니 어이가 없었죠.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제가 왜 몰라요. 어머, 형님 정말 음식 잘하시더니 이렇게 음식점 차리셨구나?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야.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 들른 거야? 저 형님께 긴히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요 근처 호텔 카페에 가서 잠깐 얘기하실래요? 굳이? 에이, 형님. 여긴 너무 정신 없잖아요. 조용한 곳에 가서 차분하게 얘기해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 곧 휴식 시간이니까. 그렇게 휴식 시간에 동서의 손에 이끌려 근처 호텔 카페로 온 저는 동서의 터무니없는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이런 소리나 하려고 날 찾아온 건가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아버님이 너무 무리하게 투자해서 집안 다 망하고 어머님은 그 길로 알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내가 꼭 알아야 해?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잖아요, 형님. 정은 무슨 얼어 죽을. 새형님 집안이 정말 좋았잖아요. 뭐 좋은 건 모르겠는데 나와 이혼시킬 정도로 그 집안을 좋아하긴 했지. 그런데 아주버님이 그 사돈댁 돈으로 장난을 쳤나 봐요. 장난? 그 코인 있잖아요. 그걸 무리하게 투자하는 바람에 사돈댁에 막 빨간 딱지 붙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고 여기 시댁은 시댁대로 망하고 진짜 돌아가시기 전까지 길에서 생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내가 알아야 하냐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나 할 거면 나 들어가 볼게. 아이 참, 형님 성격도 급하셔라. 서방님은 잘 지내? 그게 저희 이혼했어요. 그래? 그렇구나.
아니, 이 사람이 저에게 잘만 해줬어도 그럴 일은 없었다고요. 동서, 바람 폈어? 참, 형님. 제가 기가 막힌 제안서 하나 갖고 왔거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굳이? 그러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형님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결론은 돈이 필요하단 얘기겠죠. 어떻게 얘기해야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손을 씻고 나가는데 저와 동서가 앉아있는 테이블이 시끄러운 겁니다. 여긴 대체 어떻게 직원 교육을 시키는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비랑 물어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 나오라고 해. 너 따위가 이 옷을 무슨 수로 세탁하려고? 우선 이걸로 닦으세요. 어딜 더러운 손을 올려? 동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정말 천박하다, 천박해. 저기요, 괜찮아요? 어머, 볼 빨개진 것 봐. 동서 미쳤어? 형님, 이거 안 보여요? 얘가 지금 저한테 커피를 쏟았다고요. 얼굴 들어봐요. 괜찮아요? 여기 약 발라야 할 것 같은데. 어디 피나는 데는... 잠깐만. 이거 어디서 났어요? 동서에게 커피를 쏟았다는 거 하나로 얼굴까지 얻어맞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는 직원이 너무 가여워서 괜찮냐고 물어봐 주는데 목에 익숙한 펜던트가 보였어요. 이건 헤어진 엄마가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 그 순간 바로 직원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 직원은 25년 전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제 딸이었습니다. 수연아, 내 얼굴 좀 봐봐. 나 생각 안 나니? 오랫동안 안 봐서 다 잊었어? 네? 엄마? 엄마야? 그래, 엄마야. 아이고, 수연아.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엄마라고? 맙소사. 아이고, 수연아. 네 작은 엄마야.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감히 내 딸을 때려? 너야말로 죽고 싶어? 이딴 싸구려 옷 입고 있는 주제에 무슨 이게 명품식이나 된다고 난리야. 당장 안 사라지면 진짜 가만 안 둬? 마지막으로 참는 거야. 당장 사라져. 그렇게 겁먹은 동서는 사라지고 저는 호텔 측에 양해를 구하고 딸을 데리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서로를 껴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죠. 수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키웠어야 했는데 그땐 엄마에게 그럴 힘이 없었어. 괜찮아, 엄마. 나 엄마가 나 안 버린 거 알아. 미국 할머니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줬어. 그래도 이걸 계속 가지고 있었구나. 전 딸이 목에 걸고 있던 펜던트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저의 어머니, 그러니까 수연이의 외할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신 것이었거든요. 이건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너희 할머니가 엄마한테 주신 펜던트야. 엄마처럼 딸을 낳으면 그 딸에게 물려주라고 하셨는데 너랑 헤어지기 전 네 손에 쥐어줬던 걸 엄마는 기억하고 있었어. 그리고 널 다시 만날 때 네가 이걸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야 널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 딸 기특하게도 이걸 계속하고 있었네. 미국 할머니가 이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잘 때도 씻을 때도 풀지 않고 있었어.
미국 할머니가 이게 있어야 엄마를 만날 수 있다고 항상 말해줬었거든. 그런데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 엄마 만났네? 아프지? 내가 이걸 진짜... 괜찮아, 엄마. 엄마 만났으니까 다 괜찮아, 이제. 미국 생활은 괜찮았어? 언제 한국 들어온 거야? 처음 미국 갔을 땐 너무 무서웠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잘해주셨어. 나 불쌍하다고 할머니가 엄마 다시 만나게 해줄 테니까 여기서 영어 공부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나 정말 공부 열심히 했다? 미국 애들이 나 동양인이라고 무시하고 비웃을수록 더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반에서 1등도 하고 그랬어. 우리 딸 정말 기특하네. 엄마는 요리만 잘하지 공부는 못했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 닮았으니까 이렇게 내가 다 잘하는 거야. 저를 닮은 눈꼬리 긴 눈이 저를 보고 웃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대학까지 다니고 정말 성공해서 엄마 만나러 오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어. 내가 18살 때 미국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엄마도 알지. 미국 병원비 엄청난 거. 그래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돌아가셨어. 내가 할머니한테 한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받자고 했는데 할머니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절대 한국은 안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장례 치르고 나 혼자 도저히 미국에서 살 자신이 없어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시 한국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은 것도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돈도 넉넉하지 못해서 대학 입시 공부도 할 수 없었어. 그래도 영어 회화는 되니까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엄마 만났네? 딸이 기특한데 너무 안쓰럽고 다시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 엄마랑 같이 살면서 다시 공부하고 공부하기 싫으면 다른 거 해도 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자. 알았지? 엄마가 너무 미안해. 우리 딸 정말 보고 싶었어. 엄마가 먼저 우리 딸 만나러 가야 했는데 그쪽 집안 사람들이 너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 돼서 텔레비전에 출연하면 혹시 우리 딸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나 아직도 생각나. 엄마가 나 생일 때 집에서 만들어줬던 떡, 그리고 유치원 갔다 와서 배고플 때마다 끓여줬던 국수도. 우리 딸, 엄마가 국수 끓여줄까? 엄마 그때 우리 딸한테 끓여줬던 그 국수로 가게도 차렸잖아. 이 가게가 전부 엄마 거야? 엄마가 사장이야? 그럼 이 가게뿐만 아니라 이 건물 전체가 다 엄마 거야. 나 이 국수 가게 많이 봤어. 그런데 이 국수 가게 사장님이 엄마라고? 그렇다니까. 딸, 배고프지? 기다려. 엄마가 금방 맛있게 끓여줄게. 그 어떤 손님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손님이잖아요, 딸은. 정말 정성스럽게 끓여 한 그릇 내주니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그릇을 비운 거 있죠? 와, 나 진짜 매일 먹고 싶었는데 하도 미국 할머니한테 국수 먹고 싶다고 졸라서 할머니가 해주시면 엄마가 해줬던 맛이 안 나서 막 슬퍼서 울고 그랬어. 이제 국수뿐만 아니라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엄마가 매일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먹어.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른 채 미국으로 떠났으니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고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도 언제 이렇게 컸는지 또 언제 이렇게 철이 든 건지 자기는 괜찮다고 하면서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는 딸에게 전 너무 미안했습니다. 또 먹고 싶은 거 없어?
이제 집에 갈까?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집에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엄마 집으로 가는 거야? 나 이제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여보, 오늘 왜 저녁 장사 안 해? 무슨 일 있어? 여보? 응? 손님이 계셨네? 안녕하세요. 누구셔? 그게 저는 엄마 딸인데요. 누구세요? 딸이라고? 네가 수연이니? 절 아세요? 당연히 알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아저씨도 수연이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딸이 크긴 컸지만 과연 엄마가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게 너무 걱정됐어요. 아, 엄마 재혼했구나. 그치? 그런 거죠? 미안해, 엄마가. 나 미국 할머니가 다 얘기해줘서 알아. 엄마 아빠랑 이혼하면서 나랑 같이 못 살게 됐다고. 아마 한국에서 엄마를 만나면 엄마가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놀라면 안 된다고 얘기해줬어. 당시 시어머니가 딸 수연이를 미국으로 보냈다고 했을 때 혹시 시어머니처럼 못된 어른 밑에서 자라는 건 아닐까 했는데 수연이가 말하는 미국 할머니께서 수연이를 잘 보살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찍 문 닫고 퇴근할 거면 같이 집에 들어가자. 수연아, 아저씨는 엄마랑 꽤 오래전에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어. 혹시 놀랐니?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가 혼자 쓸쓸하게 있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내가 더 고맙지. 아니, 그런데 두 사람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수연이가 가게로 찾아온 거니? 그게 아니라 아까 낮에 휴식 시간 전에 동서가 찾아왔었어. 그러니까 전시댁 동서. 갑자기 얘기 좀 하자면서 버티고 가게에서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여기 옆 호텔 가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만났어. 수연이가 호텔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호텔에 얘기하고 얼른 내가 데려왔어. 데려와서 그동안 지낸 얘기 듣고 어쩌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얘기 들었지.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이렇게 만나서 다행이야. 한국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니? 3년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어디서 지냈어? 호텔 숙소에서 지냈어요. 그러면 숙소 짐부터 정리해야겠는데? 계속 거기서 생활할 수 없잖아. 그리고 호텔 일도 이제 그만해야지. 엄마 만나는데 힘들게 일할 필요 없잖아. 여기서 다시 공부도 하고 뭐 꼭 공부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엄마랑 아저씨가 수연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그게... 걱정하지 마. 수연이는 이거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다 말해. 일단 집부터 가자. 숙소 생활하는 거 안 불편했어? 미국에서는 마당 넓은 집에서 지냈을 거 아니야. 그렇지도 않았어. 미국 할머니네 집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 우리나라 아파트랑 비슷한 곳에서 지냈어. 그동안 미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천천히 엄마한테 다 얘기해줘야 한다. 우리 수연이 엄마 없이 어떻게 지냈는지 정말 궁금해. 알았어. 나도 엄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이렇게 건물까지 가진 부자가 됐는지 다 얘기해줘? 그래, 알았어. 전 남편이 혹시 수연이를 보고 어색해하고 불편해할까 걱정했는데 남편은 수연이를 너무 좋아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지금 남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과 딸이었죠. 그러니까 이 언니가 엄마 딸이라고? 우와, 미국물 먹은 누나네? 너희들도 아빠가 얘기해서 알고 있지?
사실 엄마는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딸을 낳았다고. 너희가 그럼 그 딸은 어딨냐고 어렸을 때 항상 물어봤었잖아. 수연이는 긴장이 됐는지 아이들 눈치만 보고 앉아 있었죠. 저 역시도 혹시 아이들이 싫어하면 어쩌나 정말 긴장이 많이 됐어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이 아이도 내 딸이니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말하면 아무리 큰 자식이라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여기도 내 자식이고 저기도 내 자식인데. 자식들이 모두 상처받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의외로 쉽게 풀렸어요. 난 오빠보다 언니가 더 좋아. 쟤는 필요 없다고. 야, 너 말 다 했냐? 나도 누나가 좋거든. 언니, 오늘 어디서 잘 거야? 내 방에서 같이 잘래? 내 방 침대 엄청 커서 같이 잘 수 있어. 정말? 언니 있는 친구들 정말 많이 부러웠는데 나도 이제 언니 있다. 엄마랑 아빠는 왜 진작 언니 안 데리고 왔어? 저 이 정도면 자식 농사 잘 지은 거 맞죠? 주책맞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마, 왜 울어? 괜찮아? 난 너희들이 혹시나 서로 싫어하고 불편해할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엄마에게 또 다른 자식이 있다는 걸 이해 못할 수도 있잖아. 왜 나랑 아빠가 다른 사람과 형제가 돼야 하지? 그냥 지금처럼 서로 모르는 사이로 지내다가 그냥 엄마가 알아서 만나면 되잖아. 그렇게 말할까봐 너무 걱정했어. 그래서 미안하고 다른 아이들은 안 해도 될 걱정을 너희들은 하는 거니까. 못난 엄마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아무렇지 않게 서로를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언니 누나라고 부르니까 엄마가 너무 좋은데 또 미안해서. 여보,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니까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고 했잖아. 사실 그리고 아이들도 당신이 수연이 그리워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수연이 생일이면 당신 항상 미역국 끓였잖아. 떡도 만들고. 물론 처음에 난 우리 생일도 아닌데 엄마가 떡 만드는 거 보고 대체 왜 그럴까? 우리 생일도 아니고 아빠 생신도 아닌데 왜 미역국을 끓이고 떡을 만들까? 이해가 안 됐지. 그런데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다 괜찮아졌어. 엄마가 2번 결혼한 게 뭐 어때서. 요즘은 이혼하고 또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연예인들은 이혼한 걸 자랑스럽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마치 훈장처럼 얘기도 하는데. 엄마, 그건 엄마의 흠이 아니야. 물론 우리가 다 어렸다면 시기하고 질투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엄마의 삶을 100% 이해하진 못해도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랑 아빠 완전 애국자네. 자식이 3명이나 있고. 아, 그래서 언니 오늘 어디서 잘 거냐고. 언니, 나 귀여운 잠옷 진짜 많은데 같이 입고 나랑 같이 자자. 알았지? 알았어. 같이 자자. 아싸, 언니. 나 아직 미국 안 가봤는데 미국 어땠는지 다 말해줘야 돼. 알았지? 그래.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았던 하루가 그렇게 지나고 딸 수연이는 대학에 입학해 늦가기 대학생으로 지내고 있어요. 아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 남편과 함께 일하고 있죠. 귀여운 애교쟁이 둘째 딸은 공무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답니다. 저 자식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으면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겠죠? 제 일이 잘 풀려 건물도 사고 가맹점 대표가 된 것도 좋지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이렇게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니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 했던 자식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어떤 건지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진통이 예상됐던 제 첫째 딸과 아이들의 합방은 이렇게 무사히 이뤄졌고 제 사업도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생기겠죠. 하지만 이젠 든든한 가족이 있으니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지치지 않고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수 한 그릇 먹으러 오세요. 제가 정말 맛있게 말아드릴게요. 뜨끈한 국물 한 모금에 속에 담아두고 있는 근심 걱정들 쑥 내려가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